그리고 간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를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참 반갑습니다. 세금 줄이는 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아주 반가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좀 엉뚱하게도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주택의 공급이 급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주택 공급이 적으면 주택 가격은 오르겠죠. 정부는 주택 가격 오르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는 늘리고 싶어도 최소 3년 이상 걸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주택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한국경제 기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주택 공급 대란 막아라, 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당장 분양 물량이 이렇게 좀 전년도 대비해서 44.4%나 급감을 할 걸로 보이고요. 착공 물량 역시 반토막 나서 54%나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이야기가 또 중간에 나오는데요.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랑 양도세랑 무슨 또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양도할 때 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집이 한 채일 때뿐만 아니라 두 채, 세 채 이상을 갖고 있어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게 면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면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람들이 좀 사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시면 오피스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짧아 공급 효과가 큰 중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더 많이 짓게 만들어주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은 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해야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을 지어도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 아파트에 비해서 잘 사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당장 사지 않는 이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면 주택수에 또 포함이 돼서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당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만 해주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 되겠죠. 밑에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하는 거에서 배제하는 게 골자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짧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오피스텔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4.6%를 내야 됩니다. 주택 한 채를 사면 1에서 3%인데 오피스텔은 좀 더 비싸서 무조건 4.6%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오히려 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취득세율 8%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좀 개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뭐 아무거나 두 채 이상 갖고 있다가 추가로 또 한 채를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이 또 8%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12%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 1, 2억짜리 작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그냥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더 큰 문제인데요.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작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 세금이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계획에도 없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서 아파트를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
아파트를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야 말이 되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오피스텔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뭔가 단서가 달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84제곱미터 이하만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하자는 말 자체가 정부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반갑긴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에서 제외해주는지 한번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